우리는 놀라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이 조각낸 아름다운 풍경은 마치 세심하게 디자인된 것처럼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심케 합니다. 푸른 불꽃을 토하는 화산부터 끓어오르는 용암이 있는 용암호수, 그리고 나무 뿌리로 만들어진 다리까지 이번 비디오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15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장소들 아마도 처음 듣는 것일 겁니다. 만약 처음 오신 분이라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면 더 많은 흥미로운 콘텐츠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죠. 15위 간극샘. 간극샘은 러시아 알타이 지역에 있는 매우 특이한 작은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 대략 농구장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수 바닥에는 몇 개의 원형 패턴이 있으며 이는 간극샘이 분출됨에 따라 형성됩니다. 이러한 패턴은 불규칙하게 가스버블과 진흙을 분출할 수 있으며 호수의 색깔은 주로 파란색과 녹색입니다. 파란색은 호수에 함유된 광물로부터, 녹색은 호수의 조류로부터 생깁니다. 이러한 조류는 녹색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조류가 많아질수록 호수는 더욱 녹색으로 보입니다. 이 호수의 형성은 지질학과 주변 화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화산 활동으로 지하에 풍부한 지열 자원이 형성되고 이러한 열액이 지각의 균열을 통해 상승하여 지하수와 섞여 시간이 흐르면서 특별한 환경이 형성됩니다. 14위 레이저 우물. 레이저 우물은 미국 오레곤 주 해안에 있는 자연 경관으로 표면적으로는 거대한 원형 우물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식 동굴입니다. 이 동굴의 깊이는 대략 6에서 7m이며 폭은 약 3에서 4m 정도입니다. 조수가 채워질 때 바닷물은 동굴 아래쪽으로 압력을 받아 나오고 다시 동굴 입구로 뿜어져 분수처럼 흐릅니다. 특히 만조나 바람이 강할 때 이 분출 효과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바닷물은 분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그런 다음 빠르게 동굴로 흘러들어갑니다. 레이저 우물을 관람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조수가 높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바다의 흐름과 분출 효과가 가장 장관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이때 레이저 우물에 가까이 다가가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빠른 흐름으로 인해 큰 파도가 사람을 동굴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13위 에티오피아 용암호수. 에티오피아 다나키르 강질 지역에는 매우 장관스러운 자연 경관인 용암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는 알타 아래 화산 분화구 내에 위치하며 총 2개의 용암호수가 있으며 북쪽과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중 북쪽의 용암호수가 더 활발하게 보입니다. 이 용암호수는 연중 활동 상태로 연못의 물 흐름처럼 지속적으로 흐릅니다. 호수 표면에는 자주 용암이 굴러오르고 튀어오르며 거대한 용광로처럼 보입니다. 대량의 검은 연기가 계속해서 올라오며 매우 장관스럽습니다. 이 호수의 용암은 주로 흑요석으로 이러한 용암은 유동성이 강하여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호수의 용암은 밝은 빨간색과 주황색을 띠며 특히 밤에는 시각적 효과가 더욱 인상적입니다. 호수의 표면은 지속적으로 변하며 용암층이 갈라지고 빠르게 새로운 화산재로 채워지면서 마치 끓는 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나키르 강질 지역에서 놀라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용암 호수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매우 특별한 코너가 있으며 외계 행성에 있다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것은 다로르 화산입니다. 12위 다로르 화산. 다로르 화산은 에티오피아 다나키르 강질 지역에 위치한 매우 특별한 자연 경관으로 풍부한 지열 활동과 독특한 지질 현상으로 유명합니다. 동시에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더운 곳이자 해발 고도가 가장 낮은 곳 중 하나입니다. 해수면 아래 125m에 위치하며 여름에는 온도가 50도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로르 화산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열 활동입니다. 화산에서 분출되는 열수는 다양한 광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황, 염료 및 철 화합물 등의 다양한 광물이 지표면에 침전하여 주변을 다채롭게 꾸며줍니다. 다채로운 침전물뿐만 아니라 다로르 화산에는 많은 산성 연못과 온천이 있습니다. 이 연못의 물은 일반적으로 밝은 녹색 또는 노란색을 띠며 고농도의 황산 및 기타 산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연못의 물은 매우 높은 산성과 온도를 유지하며 자주 열기가 나옵니다.
동시에 여기에는 산출층에서 무수한 작은 샘터가 솟아오르며 물 흐름이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번영의 느낌을 줍니다. 마치 외계 행성에 있는 것처럼요. 11위 큰 다이아몬드 온천. 큰 다이아몬드 온천은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위치해 있으며 이 온천의 지름은 약 100m, 깊이는 약 50m입니다. 이는 공원 내에서 가장 큰 온천이며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온천입니다. 이 온천의 가장 큰 특징은 색상입니다. 온천의 중앙에 있는 짙은 파란색 지역의 수온은 연중 85도 이상을 유지하며 물은 매우 순수하며 외부로 확장되며 색상은 순차적으로 녹색, 노란색, 주황색 및 빨간색으로 변화합니다. 이러한 색상은 각기 다른 종류의 미생물이 서로 다른 온도에서 성장하면서 형성됩니다. 큰 다이아몬드 온천은 지하에서 마그마 활동으로 지열이 가열되면서 지하수가 데워지고 데운 물이 지각의 균열을 통해 지표면으로 상승하여 이 장관스러운 온천을 형성했습니다. 데운 물이 상승함에 따라 물 중의 광물질이 온천 가장자리에 침전하여 다채로운 광물질층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광물질층은 미생물에게 영양분을 제공하여 함께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12. 눈동자 호수. 눈동자 호수는 크로아티아의 파코스트란의 마을에 위치하며 이 호수의 최대 깊이는 놀라운 100m에 달합니다. 눈동자 호수의 이름은 그 외관에서 유래합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호수의 모양이 거대한 눈동자와 유사하며 푸른 녹색의 물면은 햇빛 아래 반짝이며 주변은 울퉁불퉁한 식물과 석회암 지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눈동자 호수의 형성은 지질학적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호수의 위치는 석회암 지역에 있으며 석회암은 산성물에 쉽게 용해되는 암석입니다. 비가 내리면 비가 지하로 스며들어 석회암과 접촉하여 점차적으로 용해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지하 동굴이 지붕이 지지되지 못해 무너지고 지표면에 오랜 지형이나 구덩이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오랜 지형이나 구덩이는 지하수로 채워져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는 눈동자 모양의 호수가 형성됩니다. 9위 파란 화산. 이진 화산은 인도네시아 동자바 섬에 위치한 유명한 활화산으로 이 화산의 해발 고도는 약 2799m로 화산구 내의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강산성 호수 중 하나입니다. 이진 화산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푸른 불꽃입니다. 어두워지면 특이한 푸른 불꽃 광경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화산 내에서 황화합물가스가 균열로부터 분출되어 공기와 만나면서 연소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온도는 600도 이상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으며 멀리서도 강렬한 열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꽃은 때로는 몇 미터에 달하며 마치 화산구 가장자리에서 파란 블룩들이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꽃의 색깔은 청색에서 짙은 파란색까지 다양하며 바람의 불어와 가스 농도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번쩍이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황화산구 지역이기도 하며 많은 광부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주변에서 매우 위험한 작업을 합니다. 그들은 화산구에서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황을 채취하고 그것을 바구니에 담아야 합니다. 한 번에 70에서 90kg의 무게를 짊어지고 그런 다음 가파른 산길을 따라 황을 산 아래로 운반합니다. 이 일은 힘들고 고온과 유독가스의 위험과 함께 따르는 일입니다. 8위 화이트 샌즈 국립공원. 미국의 뉴멕시코주에는 화이트 샌즈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방석 사막으로 눈밭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수백만 년 전 이곳은 얕은 바다였습니다. 바닷물이 증발한 후에는 대량의 석고 광물이 남았습니다. 지각 운동으로 석고 광맥이 지표에 노출되었습니다. 바람이 이 석고 조각들을 불어서 수많은 작은 모래알로 만들어 결국 넓은 흰색 사막이 형성되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석고는 물에 녹기 쉬운 황산 칼슘 광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특별한 건조한 기후와 폐쇄적인 지형 때문에 매년 25cm의 강수량, 매우 뜨거운 환경, 고온과 저습도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물질이 모이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희귀한 현상 중 하나입니다. 7위 뿌리 다리. 인도의 메갈라야주에는 매우 독특한 다리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뿌리 다리라고 합니다. 이 다리들은
돌이나 철로 또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무 나무의 뿌리가 자연적으로 성장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 다리들은 일회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는 과정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고무 나무의 뿌리를 강이나 시내 방향으로 잘 유도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뿌리들을 물체를 건너도록 나무줄기, 대나무 또는 다른 재료로 사용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뿌리들은 자연스럽게 서로 엮이면서 단단한 그물 구조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뿌리가 점점 더 두껍고 다리의 표면도 더 평평하고 안정적해집니다. 이 방법으로 만들어진 다리는 매우 넓고 단단하여 여러 사람의 무게를 견딜 수 있으며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도 안정적입니다. 이중 일부 다리는 이중 구조입니다. 이 이중 구조는 두 개의 독립적인 뿌리 다리층으로 구성되며 한 층이 다른 층 위에 위치하여 오고 가는 보행자가 위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뿌리 다리만 인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은 주기적으로 뿌리의 성장 방향을 점검하고 조정하여 다리의 안정성과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그들은 때로는 몇몇 뿌리를 깎거나 다시 유도하여 다리의 구조와 기능을 최적화합니다. 6. 행지폭포. 행지폭포는 아이슬란드 동부에 위치한데 폭포의 총 높이는 약 128m입니다. 이 폭포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일반적인 폭포들은 주로 숲속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다양한 식물로 둘러싸여 있는 반면 행지폭포 주변은 고지대이며 나무가 전혀 없어서 독특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합니다. 둘째는 폭포 주변의 절벽인데 거기에는 빨간색과 검은색 줄무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층으로 이루어진 화산암과 빨간 흙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이러한 줄무늬는 계층을 겹겹이 쌓아 올린 것처럼 보여 매우 장관스럽습니다. 폭포의 물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하얀 물줄기를 형성하며 햇빛 차례에서 반짝이며 매우 아름답습니다. 5. 바오바 밸리. 마다가스카르의 서쪽에는 바오바 밸리라고 불리는 유명한 진흙길이 있습니다. 양쪽에는 거대한 바오밥 나무가 솟아있으며 이 나무들은 부드러운 원기둥 형태를 띠고 있으며 표면에는 거친 질감과 주름이 있습니다. 각 나무의 지름은 평균적으로 3m 정도이며 때로는 그 이상으로 넓어질 수 있으며 높이는 주로 20에서 30m 정도입니다. 이러한 나무들은 진흙길 양쪽에 대칭적으로 배열되어 장엄한 목가적인 길을 형성합니다. 바오밥 나무는 건조하고 가뭄에 강한 토양에 적응하는 나무입니다. 나무줄기 안에는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어 가뭄 기간에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나무줄기가 매우 두꺼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바오밥 나무의 성장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수명은 매우 길며 일반적으로 500에서 800년까지 생존할 수 있으며 몇몇은 1000년까지 생존할 수 있으며 몇몇은 2000년까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나무들은 자연의 살아있는 유적으로 간주되며 여러 세기 동안 바람과 우박, 폭우와 폭설을 경험해왔습니다. 4위 파란 파도 계곡. 미국 애리조나 주에 위치한 파란 파도 계곡은 파도 모양의 바위 바다처럼 보이는 자연 경이로운 풍경으로 층층이 쌓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곳의 바위는 주로 나바호 사암으로 약 1.9억 년 전 쥐라기 시대에 형성된 고대 바위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의 바람과 비에 의한 침식을 거쳐 이러한 사암은 서서히 유선형의 모양으로 조각되었으며 바위 표면은 매우 부드럽고 다양한 질감이 있습니다. 파란 파도 계곡의 바위는 깊은 빨강에서 연한 노랑까지 다양한 색상을 띠고 있는데 이러한 색상은 바위 내의 다양한 광물에 의해 결정됩니다. 파란 파도 계곡은 매우 특별하고 드문 지질 경관으로 특수한 지질 구조와 연약한 생태계로 인해 현지 정부는 파란 파도 계곡에 매일 출입하는 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하루에 20명만 출입을 허용합니다. 3위 베나기르 동굴. 베나기르 동굴은 포르투갈의 자연 경관이자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해변 중 하나입니다. 이 동굴의 최고점은 약 25m이고 가장 넓은 부분은 약 40m 정도입니다. 동굴의 외관은 거대한 천장 형태로 상단에는 원형의 구멍이 있어 햇빛이 스며들어 아름다운 빗줄기를 만들어내며 전체 동굴 내부를 비춥니다. 동굴 안에는 작은 모래사장이 있으며 이를 둘러싼 높은 바위벽은 숨은 조용한 공간을 형성합니다.
모래사장의 모래는 부드럽고 고요한 바위 벽을 둘러싸고 있어 자연의 품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여기서 바다 바람이 가볍게 스치고 파도가 바위 벽을 치는 소리를 들으며 마치 세상을 잊은 듯한 자연의 동화 속에 자리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방문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동굴 주변은 모두 바위로 둘러싸여 있어 주변 해변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환경을 형성하고 있으며 배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이는 즉 배를 빌려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2. 나이카 광산. 멕시코의 치와와 주에 있는 나이카 광산은 원래 납, 아연 및 은의 광산이었지만 2000년에 광부들이 채굴 과정에서 기이한 동굴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 동굴 안에는 거대한 결정이 가득한 신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결정들은 주로 석고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하수의 석고 용액이 용해되고 오랜 시간 동안 침전되어 형성되었습니다. 가장 큰 결정은 길이가 11m에 이르고 무게가 55톤을 초과합니다. 동굴 내부의 환경은 극도로 극단적이며 온도가 섭씨 58도까지 올라가며 습도는 거의 100%에 달합니다. 보호 장비 없이 이 동굴에 들어간 일반인은 10분 정도만 지난 후에는 탈진 증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동굴의 석고 결정이 매우 느리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연간 약 0.1mm 정도만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는 이 거대한 결정들은 실제로는 수십만 년이나 몇백만 년 전에 형성된 것입니다. 또한 동굴 내부에서 수집된 물 샘플에서 다량의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한 방울의 물에서 최대 2억 개의 바이러스가 발견되며 이를 실수로 섭취할 경우 결과가 끔찍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모리셔스 해저 폭포입니다. 모리셔스의 남서부에는 놀라운 자연 경관인 해저 폭포가 있습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볼 때 바다의 색이 연한 파란색에서 짙은 파란색으로 변하는 모습은 마치 바닷속에 거대한 폭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기에 해저 폭포가 없습니다. 이는 완전히 시각적인 착각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 효과는 해저 지형의 변화로 인해 발생합니다. 해안에 가까운 곳은 물이 얕기 때문에 바다의 색도 연해 보이고 해안으로부터 먼 곳은 물이 깊기 때문에 바다의 색이 짙어 보입니다. 동시에 이 지역의 모래와 진흙은 바닷바닥에서 천천히 움직이며 경사를 따라 미끄러지기 때문에 이 시각적인 효과가 더욱 강조됩니다. 이제 우리가 공유한 내용입니다. 이번 회의 15개의 신비한 장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좋으시다면 저의 채널을 구독하시고 작은 벨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